벤틀리가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벤틀리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가진 EXP15 콘셉트카하고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모델에 대한 이야기보다 로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로고를 분석하려면 우선 어떤 맥락으로 이 디자인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919년 벤틀리 최초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랜드 설립과 동시에 만들어진 로고고요. 벤틀리를 상징하는 B 로고와 함께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사실 날개 디자인은 당시의 권위와 명예를 강조하는 브랜드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던 것이라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고요. 다만 벤틀리의 창업자 W.O. 벤틀리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용 항공 엔진을 설계한 경력이 있는 항공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날개를 속도와 공학적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B의 아래쪽에는 꼬리 깃털도 있죠. B를 둘러싼 원에는 얼핏 스티칭 요소로 보이는 장식까지 있습니다. B가 몸통이라면 이건 실제 새의 질감을 모사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1931년에는 날개의 각도를 조금 올리면서 조금 더 날렵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불필요하게 사실적인 장식들이 없어졌고요. 전반적인 선의 표현들도 디테일은 있지만 간결해졌습니다. 첫 번째 로고가 새의 깃털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 정말 날개를 엠블럼으로 가져오려고 했다면 이제는 엠블럼으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었죠. 1931년 벤틀리는 롤스로이스에 인수됩니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난 뒤 인수된 거죠. 독립 브랜드에서 롤스로이스 산하로 브랜드가 옮겨갔을 때는 아무래도 모회사의 영향을 받겠죠. 롤스로이스의 보수적이고 절제된 럭셔리 방향성에 영향을 받아서 벤틀리 역시 우아하고 절제된 미감으로 브랜드 방향성을 수정합니다. 기존 장인 정신과 공예적인 예술과는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1930년대에는 아르데코가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디자인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했겠죠. 특히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벤틀리의 엠블럼은 수공예로 장인들이 만들어서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는 포드의 모델 T를 필두로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벤틀리도 이 무렵부터 기계식 생산을 시작하였고 엠블럼을 더 이상 손으로 하나하나 세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디테일한 표현이 좀 줄어야 생산이 가능하겠죠. 1996년 벤틀리는 또 한 번 로고를 수정합니다. 날개도 다시 내려간 형태이고 비율도 그렇고 1919년 오리지널 로고의 정체성이 많이 보이지 않나요? 1990년대쯤 되면 이제 럭셔리 자동차들도 성능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전 제품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시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 산업화 키워드는 예전에는 최신 느낌이었고 멋진 것이었지만 90년대에는 저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렵 고급 자동차들은 헤리티지 기반 고급화를 마케팅 키워드로 내세웁니다. 벤틀리 역시 이 시기 초기 창업가의 수공예 정신과 항공기 DNA를 살려서 진정한 벤틀리다움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공식적으로는 Heritage Inspired Refinement라고 표현합니다. 마침 이 시기는 폭스바겐에 인수되기 직전이기도 했어요. 독립적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정비의 시기였죠. 2002년 폭스바겐에 인수된 후 로고를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뭔가 날개가 다시 날렵해지고 단순함이 묻어나는 게 1931년 버전의 로고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1996년 벤틀리는 초기 벤틀리 정체성을 살려 수공예 럭셔리 세단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지만 2002년 컨티넨탈 GT를 출시하면서 퍼포먼스 럭셔리로 브랜드 전략을 일부 수정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1931년의 로고가 오히려 더 적합해진 거죠. 다시 날개의 각도를 올려서 날렵함을 드러냈고요. 속도는 엔지니어링이니까 기술미가 느껴지도록
선들을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땐 주된 매체가 지류 등 아날로그 매체에서 TV 등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던 시기였죠. 그래서 로고가 디지털 매체, 즉 픽셀을 위해서도 잘 보이도록 두께와 선을 다듬면서 명료하게 진화했죠. 로고는 단순히 심심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로고를 바꾼다는 건 브랜드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고 수많은 매체와 인쇄물, 제품, 시설 등 전방위에 반영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바꿔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변화하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올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는 스토리텔링에는 강점을 갖지만 자칫하면 과거에 머무르는 브랜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벤틀리는 무려 100년이 넘는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과거가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짐이 될 수도 있죠. 속도와 공학적 우아함을 자랑하던 브랜드가 너무 과거지향적으로만 보인다면 소비자의 인식은 금세 올드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고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유산은 유지하되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말할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는 브랜드가 노출되는 매체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로고를 접하는 방식이 차량의 보닛 위 엠블럼, 전시장, 고급 인쇄물 등 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다릅니다.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수단이 인스타그램 피드일 수도 있고 모바일 광고나 웹사이트에서 작은 픽셀 단위로 보이는 로고일 수 있죠. 즉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화면, 다양한 배경색, 빛 반사 효과 없이도 선명하게 읽히는 로고가 필요합니다. 기존 벤틀리 로고는 이 부분에서 불리했습니다. 섬세한 깃털의 묘사, 다채로운 윤곽선, 꼬리 깃털, 복잡한 요소들은 작은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았고 이건 디지털 환경에서 일관성 있게 쓰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죠. 세 번째는 브랜드 전략 그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이제 더 이상 실험적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럭셔리 브랜드조차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제품의 라인의 변화가 아니라 브랜드 철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엔진, 속도가 고급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친환경, 정숙함, 기술적 완성도와 같은 가치가 럭셔리의 새로운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전환은 시각 언어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죠. 벤틀리도 이제 전기차 중심의 포트폴리오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브랜드가 표방하는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시점이기에 로고 역시 이를 시각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미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여 2010년대부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유행처럼 로고를 극단적으로 평면화, 단순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런 트렌드도 이젠 끝물에 가까운데 벤틀리는 아직 이 변화에 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새로 바뀐 벤틀리 로고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날개 부분입니다. 기존처럼 깃털을 하나하나 묘사하지 않고 날개 전체를 굵은 외곽선으로 단순화하면서 삼각형 형태의 실루엣을 강조했죠. 더 이상 깃털을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개라는 상징 자체에 집중합니다. 벤틀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실제 새의 형태가 아니라 날개가 가진 속도, 비상, 기술적 자부심 같은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꼬리 깃털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과거의 형태를 고스란히 복제하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걷어낼지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죠. 깃털을 제거하고 삼각형만 남겼다면 아주 단조로운 형태가 되었을 텐데요. 이 날개 안쪽을 크리스탈 질감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보면 선들이 교차하면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게 그냥 예쁘라고 넣은 게 아닙니다. 벤틀리는 실제로 차량 곳곳에 이 크리스탈 디테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드라이트, 인테리어의 버튼부,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릴 패턴에서도 이런 조형 언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즉 단순히 빈 공간을 채워놓기 위해서 새로 만든 시각적인 요소가 아니라 벤틀리 차량 디자인에서 이미 익숙하게 자리 잡은 고급스러운 감각을 로고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겁니다. 그 결과 로고는 훨씬 더 럭셔리하고 정제된 인상을 주면서도 브랜드 전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처럼 조용히 극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눈에 벤틀리임을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앙의 B 로고입니다. 이 B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세리프 기반의 안정적인 조형, 조금은 클래식하고 유니크한 곡선, 벤틀리라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 알파벳은 무려 100년간 유지된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날개의 모양은 바뀌었지만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중심에 있는 이 B 덕분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로고를 벤틀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깃털을 버리고도 날개라는 상징은 유지했고 조형은 바뀌었지만 중심의 B로 브랜드 헤리티지를 이어갔습니다. 깨알같은 부분은 대칭이 아닌 크리스털 날개입니다. 예전부터 벤틀리의 날개는 사실 비대칭입니다. 왼쪽 날개는 10개, 오른쪽 날개는 11개가 있습니다. 이유야 분명하지 않지만 이게 벤틀리의 깨알 헤리티지였죠. 이번 리뉴얼 때 이것까지 크리스털에 반영했습니다. 확실히 굵은 선이 전체적인 로고의 형상을 단순 명료하게 잡아주면서 작은 화면에서 보아도 전체적으로 쉐입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선의 강약이 존재하다 보니까 엠블럼이 광원으로 빛나는 형태여도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형태로 로고가 존재할 때 모두를 균형 잡히게 잘 고려한 것이죠. 단순화, 디지털 최적화, 크리스탈 질감, 그리고 변하지 않는 B, 이 모든 요소가 함께 만들어낸 이번 로고는 브랜드 전환기에서 럭셔리 자동차 메이커가 정체성과 혁신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리디자인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플랫 디자인 이후 시대의 첫 번째 절충안, 그리고 앞으로의 디자인 트렌드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브랜드가 극단적인 단순화를 시도하는 것을 봐왔죠. 모든 걸 평평하게 만들고 장식을 제거하고 가볍고 빠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많은 브랜드의 로고가 서로 비슷해지고 기억에 남지 않는 로고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벤틀리는 단순화의 기술과 브랜드 헤리티지, 그리고 조형적 고급스러움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 시대의 로고 디자인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결정이죠.